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성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동결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현재 상태가 앞으로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작년에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한번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올 1사분기가 정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현재 금리 상태와 향후 금리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냐 그러면 금리는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한국은행 중앙기준금리는 3%, 3.5% 세 차례나 똑같이 동결됐죠. 올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3%로 3.5%로 동결됐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경제 지표가 안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기준금리가 인상 시점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증가되고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도 감안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5%죠. 5%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또 한번 그 스몰 스텝으로 0.25포인트 오를 수도 있고 또 한 분은 또 한 판단으로는 그대로 동결되든지 아니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주 그 월요일 지나간 월요일 날 미국 재무부 수장 장관 옐렌이 한 얘기가 미국 연방 기준 금리의 필요성이 대체할 만한 시점에 왔다. 대체할 만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 금리가 대출이 이제 급격하게 축소되니까 이런 판국의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어느 정도 종료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는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가 비싸다는 얘기가 과거 초저금리 시대에 약 16개월입니다. 16개월 동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 시중은행 기준금리는 2 내지 3%였을 겁니다. 약 16개월, 1년 4개월에서 1년 반 정도는 초저금리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이죠. 21년 8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야금야금 상승을 하더니 지금 현재까지 3.5%. 그러니까 약 21개월, 2년이 가까이 되는 시점까지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들여다볼 것은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작년 3월부터 올랐어요. 13개월, 1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재작년 8월부터 올랐어요. 미국 기준금리보다 8개월이나 먼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기간이 그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상승되는 시점이 미국보다 8개월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금리라든가 모든 경제 지표에서도 타임, 기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금리 상승 기간이 길다고 해서 미국의 연방 기준 금리와 관계없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빨리 내려야 된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이것도 심리적으로 내재적인 하나의 요인입니다.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의 참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파악을 해봤더니 5대 시중은행의 분할 상환 방식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2023년 2월 자료로 봤더니 4.5에서 5.3%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고요. 토지담보대출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여기보다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4.5에서 5%대지만은 토지담보대출은 지금 현재 5% 내지 한 6%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시중은행 기준금리는 다른 겁니다. 시중은행 기준금리라는 것은 즉
조달 코스트, 원가 금리를 얘기하죠. 시중은행의 그 대출 금리는 지금 현재 4.5에서 5.27%인데 평균 시중은행의 기준금리 조달 원가는 3.59에서 4.19. 그래서 이 갭, 이게 일종의 표면상 마진입니다. 이게 은행이 표면상 먹고 사는 예대 마진 금리이다. 약 1%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기준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다르다. 이제 그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금금리가, 대출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 조달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조달금리가 작년 12월 대비해서 올 3월을 봤더니 작년 12월 달에는 5%대였어요. 올 1월 달하고 작년 12월에 5%대였는데, 뭐 4.5% 후반대나 5%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3% 후반대입니다. 상당히 한 1.5에서 2% 정도 예금 금리도 떨어졌죠. 그러면은 대출 금리가 당연히 떨어져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금리만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국제 간의 자본 이동이나 소위 말 한머니 같은 경우는 금리, 미국 기준 금리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하고 금리 차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율도 같이 봐야 됩니다. 환율도 대단히 그 외람된 얘기지만은 저는 뭐 과거 금융권에 오래 종사도 했고 학교에서 경제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뭐 통화 사업이니 환율 사업이니 금리 사업이니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한 금리 미국 기준 금리하고 한국 그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반드시 갭을 적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갭이 있더라도 환율만 안정되면 급격한 자본 유출은 안 됩니다. 즉 환율이 작년에 최고점이 1400포인트였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러다가 현재 1300포인트 원달러 환율이 제가 얼마 전에 1300 몇십 원에 환전을 했는데 1년 전에는 1200원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환율도 비교적 현재는 많이 안정됐다. 환율이 작년 1년 대비해서 평가절하라 그러죠. 환율이 이만큼 1,400원까지 올랐다가 1,400원에서 1,300원까지 이 1,300원대로 안정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경제지표 하나인 주식을 보면은 주식도 대표적으로 코스피 작년 12월 달에 2,200포인트가 떨어졌다가 현재는 2,5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죠. 1년 전 대비해서 2,70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안 됐지만은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3월달 소비자 물가입니다. 현재 4.2%, 작년 연말에 5.1%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가의 주범은 공과금인데 공과금이 28%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율은 물가는 분명히 잡혔습니다. 물가의 주범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음식, 숙박업, 밥값 안 오르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방금 설명한 주택, 전기, 수도, 공과금 가파르게 올랐죠.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은 오르지만 전체적으로 물가는 분명히 잡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금리가 떨어진다는 이유가 한 언론 매체에서도 어제네요. 어제 예금 금리가 연 4%대가 사라졌다는 건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작년에 연 5%대였다가 지금은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3.6% 평균, 그러니까 4%대도 사라지고 5%대도 사라지고 3% 후반대였다. 이 얘기는 결국은 조달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금리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자, 대출금리도 지금 3%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이 얘기는 대출금리는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 아파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말하고 토지나 이런 건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뭐 3.5에서 4.5, 그 다음에 토지담보대출은 4.5에서 5.5 이 정도가 하반기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토지 투자의 중요한 레버리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16개월의 초저금리 시대까지 돌아갈 수 없지만은 약 4%대에서 5%대면은 상당히 금리가 괜찮은 겁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가 성장률이 높을수록 금리도 적정하게 높은 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저금리 시대에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은 적절한 수익률이 보장돼야 하고 적절한 금리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투자에 눈여겨보시고 지금 그때 가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효과가 나는 것은 지금 금리에 민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금리는 수시로 조금씩 낙폭은 적지만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눈여겨보시고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